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지구 대의원 김영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타다 베이직이 지난해 4월 운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타다 베이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택시업계의 반발과 비영업용 차량의 유사 영업행위 규제를 하는 와중에도 정부가 최근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4월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사업을 운송의 하나로 신설을 하고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유형이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서 유상 운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택시를 가맹으로 만드는 그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웹을 이용한 운송 중개 서비스입니다. 제가 왜 제목에서 정부가 그동안 택시업계를 가지고 놀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가 2019년도에 내놓은 택시에 대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 주요 내용을 보고 현재 그 시행을 추진하는 그리고 강행하는 내용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택시업계를 무시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요금 규제와 사업구역 제한, 차량 확보 방식, 렌터카를 가능하도록 했죠.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허가와 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택시 관계자가 없으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요금 자율신고제나 예약과 호출형, 그리고 월 구독형 요금, 사전 확정 요금 등 혁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티블로나 마카롱, 반반, 우티 등 3만 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택시업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 간의 갈등과 이해감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유형도 여객자동차법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중개요금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나 티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현 상황은 택시업계의 요구와 정작 정부가 본인들의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떠들어댄 택시 개편 방안 주요 내용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강행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2019년 7월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2차관이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조합원이 타다 퇴출을 위해 한 목소리로 투쟁을 할 때였고, 그 당시 정부는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 방안 발표를 통해서 택시 총량제 준수를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택시제도 개편안에 보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 대폭 완화 등 일부 노력한 흔적은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택시업계를 가지고 놀았다, 기망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보면 플랫폼 운송 제도 신설 방안에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을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합원님은 현재 플랫폼이 기존 택시와 상생을 도모한다고 보십니까? 기존 택시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숨통을 조이고 택시 종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감한 규제 완화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존 택시 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부의 말대로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역차별과 플랫폼의 혜택을 몰아주면서 콜의 편중 배차가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 산업의 몰락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뿐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 사업도 초고령 개인 택시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택시 대리운전 조건 완화나
감차 대금 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 안정 기반 제도는 현 시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택시든지 운수 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다고 발표했고,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플랫폼 업체만 공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 정부가 택시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다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발표한 내용만 봐도 플랫폼 운수사업과 관련해서 택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은 택시와의 별개의 사안이라는 식으로 안면을 몰수하고 하위 법령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플랫폼 운수사업을 택시로 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 총량의 상한이나 택시에게는 철저하게 잣대를 들이댄 사업구역도 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총량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플랫폼 운수사업 허가의 심의기구에 정작 택시업계의 참여조차 배제가 돼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가 발표한 택시와의 상생 도모이고 플랫폼과 공정하고 대등하게 경쟁하는 기반 마련입니까? 특히 택시에게 적용되는 사업구역의 제한조차 플랫폼 운송사업체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택시 산업에 대한 명백한 기만 행위이며 소위 규제혁신이라는 허울뿐인 미명하에 대표적인 영세산업인 택시 영업권을 특정 공룡 대기업에 몰아주는 꼴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 택시업계는 동료의 목숨도 희생해가며 타다 렌터카 불법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타다 같은 운송 기능이 생기게 된다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저항에 직면을 할 것이고 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합회와 택시단체들에게 택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하고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밥값을 해주시기를 매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안전운행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께 늘 힘이 되는 대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